자, 이번엔 방송 드라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수현 작가 하면 뭐 누구나 인정하는 시청률 제조기인데 요새 좀 문제가 생겼습니까? 굴욕이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시청률이 전만 안 갔다 그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최근 방송하고 있는 SBS 주말 드라마 그래 그런 거야가요. 원래는 60부작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54회로 축소가 돼서 다음 달 14일에 종영이 됩니다. 잘 되는 드라마가 확장되는 경우는 많은데 이렇게 안 되는 드라마가 줄어드는 경우는 많지가 않은데요. 이 시청률은 나쁘지 않았다고 하고요. 사실 이 시간대가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SBS 측에서는 이 올림픽 중계로 인해서 방송 회차를 조정하는 것이지 이게 전혀 굴욕이 아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김수현 작가 이제 시청률이 8% 9% 안팎으로 움직였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예전하고 비교해보면 참 다르긴 달라졌죠. TV나 방송 시청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2008년에 28%에 비춰보면 8, 9% 정도로 하면 좀 많이 떨어지긴 한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이 시청률 자체도 많이 떨어졌고요. 이 가장 중요한 게 이 드라마의 성공을 가늠한 것이 바로 시청률과 광고 판매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시청률 자체도 8에서 9%대 아주 비교적 낮은, 전작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요. 게다가 2049의 시청률이 매우 낮은 수준인데요. 왜냐하면 이 가족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 50대 이상의 시청률이 높고 이 젊은 층의 시청률이 낮다 보니까 광고 판매가 잘 되지 않았던 겁니다. 네. 자, 이제 김수현 드라마 하면 저 아주 속도 있게 빠르게 내뱉는 대사, 뭐 굉장히 압권이죠. 근데 예전에 이제 기억나는 명대사들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김수현 드라마 하면 이거다 떠오르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자, 심은하 씨가 얘기했던 것. 지금은 이제 1992년, 3년에 했던 사랑이 뭐길래 드라마죠. 대발이 아버지 이순재. 뭐 큰 인기를 끌었던 그 장면인데 청춘의 덫이라는 드라마에서 심은하 씨가 당신 부셔버릴 거야. 이 말로 뭐 한마디로 모든 걸 다 정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약간 세월은 흘러가고 있고 김수현 작가도 일단 다음 작품에서는 절치부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뭔가 좀 반전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시대마다 이게 시청률에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요. 네. 1987년 그 사랑과 야망이 74% 이렇게 높이 나올 때는 당시에는 이제 그 언론 통폐합 때문에 채널 선택권이 굉장히 폭이 좁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90년대 이후에는 뭐 케이블 방송도 나오고 2010년대 이후에는 이제 종합 편성 채널까지 이 채널 선택권이 다양화되면서 이 시청률의 어떤 집중화보다는 이제 다양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리 히트하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도 예전과 같은 시청률을 기록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방송 얘기 나왔으니까 박유철 씨 얘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손수 변호사. 네. 4명이나 동시에 박유철 씨를 향해서 성폭행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진짜인가 싶었는데 아니다. 이 사람들 돈 때문이다. 이렇게 반격을 폈잖아요. 네. 진전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그 박유천 씨 측에서 알리바이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그 알리바이라는 게 현장 부재 증명. 내가 그 현장에 그때 없었기 때문에 내가 범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4명이 총 고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고소인을 이제 고소를 취하했고요. 나머지 B, C, D 3명이 추가적인 고소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박유천 씨 측은 세 번째 고소한 C 그리고 네 번째 고소한 D에 대해서는 내가 그때 우리나라에 없었다. 중국에 팬미팅이 있어서 나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날 C와 D에게 강간을 했다는 C와 D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거는 무고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게 이거 입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조회해보면 자, 예를 들자면 이 세 번째 여성인데요. 2014년 6월 12일 날 내가 당했는데 당신 중국에 갔다고? 이거 확인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인이 가능한데요. 그 출입국관리소에서는 이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언제 출국하고 언제 입국했는지를 다 기록해 놓습니다. 따라서 그 증명을 받는다면은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나가 있었다면 충분히 그게 증명 가능하기 때문에 박유천 씨 측에서는 그 자료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아직 강남경찰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만약 그러한 자료가 제출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C와 D가 어떤 반박을 할 것인지 이 부분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핵심이 6월 12일 건인데요. 이 C씨는 이 6월 12일 4시쯤, 오전 4시쯤 이 자택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 박유천 씨는 중국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사실 그 당시 중국 투어는 13일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출국을 했는지, 언제 실제 범행이 이뤄졌는지, 그리고 2년이나 이전 일이기 때문에요. 사실 날짜를 헷갈렸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 수사를 통해서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6월 12일이라 그랬는데 나는 중국에 있었다 얘기했는데 아닌 것 같다. 11일인가 이렇게 바뀌면 일단 많은 게 흔들리기 때문에 입증하기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성범죄의 특성상 뭐 네. 동영상이 있거나 증인이 있거나 뭐 녹음이 있거나 이럴 가능성이 낮고요. 다만 이제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얼마나 구체적이냐,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범죄 성립 가능성이 많이 좌우됩니다. 처벌 가능성이 좌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 강간을 당했습니다라고 했던 처음에 고소장 기재 내용 자체가 나중에 번복되거나 바뀐다고 한다면은 고소인의 주장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할 가능성이 좀 더 커질 테고요. 그 반대로 제가 그때 한국에 없었습니다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박유천 씨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스스로 이제 안 좋은 측면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양측의 진술이 어떻게 누구 말을 더 믿을 수 있냐 이 부분이 경찰과 경찰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나왔던 얘기는 이렇게 내가 성폭행 당했다면서 증거까지 제출하고 남성 DNA까지 나왔다지만 뭔가 10억 원을 먼저 달라고 얘기했다는 것 때문에 논쟁이 다시 시작됐잖아요. 김일인 기자. 네. 최근에 나왔던, 구장 차장께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자, 조직폭력에 관련됐던 사람까지 등장했다는 소리까지 나오는데 이게 확인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처음에 고소했던 그 A씨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A씨가 A씨 남자친구와 함께 박유천 측을 만났는데 네. 당시에 이 황씨라는 사람이 A씨를 대변하면서 이 개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황씨가 스스로 이 폭력조직 에스파 조직원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본인은 그렇게 주장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근데 이게 그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본인은 조직폭력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경찰은 경찰 관리 대상에 올라와 있는 조폭은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본인 주장으로 이제 지금 조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10억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있고 일단 취하했기 때문에 이거 돈 받고 취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나랑 좀 나눠 쓰자. 이런 취지의 요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소식이 끝까지 나오니까 성폭행도 있고 조직폭력 관련자도 좀 거론이 되고 있고 굉장히 이 사안이 복잡하게 좀 꼬여가고 있는 이상을 좀 경찰이 받고 있습니다. 특별 그 수사팀까지 꾸려서 지금 집중 조사를 하고 있는 이유가요. 네. 여러 건의 이제 고소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집중해서 수사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고소를 취하는 과정에서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양측에서 오고 갔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확인할 필요가 좀 생긴 겁니다. 스스로 조폭이라고 얘기하면서까지 본인이 개입했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람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또 고소를 하고 고소를 취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이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그 상황이 처했기 때문에 지금 특별 수사팀을 꾸려서 이렇게 집중 수사를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7가지 소식을 좀 정리했고요. 이번엔 8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내 정치로 가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하겠습니다.